2023년 겨울 장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겨울 장기 전망에서는 기후 감시 요소를 활용하고 추가로 기후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겨울 기간 11월부터 2월 초까지의 전반적인 날씨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수면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해수면 온도의 변동입니다. 현재는 엘니뇨 시기이며 엘니뇨 및 라니냐 감시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 대비 1.7도 높습니다. 현재는 동태평양 엘니뇨인데 고수온 해역이 중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엘니뇨가 가장 발달하는 11월에서 12월이 되면 엘니뇨 라니냐 감시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여 슈퍼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인도양 서부의 해수면 온도가 높고 동부의 해수면 온도가 낮은 양의 다이폴 모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해수면 온도의 변동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는 이동성 고기압을 강화시키고 온난다 습한 남풍계열 바람을 강화시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할 요인입니다. 또 온난다 습한 남풍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어 강수량이 평년 대비 많을 요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호츠크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높으며 이는 오호츠크에서 저기압성 순환이 활발해지고 대륙고기압은 한반도의 동쪽으로 남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동풍이 평년 대비 강해져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질 요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북태평양의 중앙 해수면 온도는 평년 대비 높으며 북태평양으로는 한기가 남하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한기가 저지되는 형태입니다. 이 또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할 요인이며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입니다. 또 그린란드 남서쪽 해역의 경우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며 이는 유럽 상공에 강한 블로킹 고기압을 형성시키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 시베리아에 강한 한기를 남하시키지만 한반도 남쪽을 중심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강화되고 한반도 북쪽에는 제트기류가 강하면서 한기 남하를 차단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역시 기온이 상승할 요인입니다. 온난다 습한 남풍으로 종간 규모보다 작은 저기압이 통과할 때가 있으며 이는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아질 요인입니다. 추가로 지중해와 저위도 부근, 동대서양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것도 유럽 상공의 블로킹 고기압을 강화시킬 요인입니다. 그런데 바렌츠와 카라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현상은 반대로 우랄 산맥 부근의 블로킹 고기압을 발달시키고 한반도 부근으로 제트기류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는 한반도 북서방향에서 강한 대륙 고기압을 형성시키기 좋은 조건이며 겨울철의 기온이 하강할 요인입니다. 이런 경우 한반도 전체적인 강수량은 적지만 서해안형 대설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강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시베리아 해수면 온도는 지난 9월과는 달리 상황이 달라져서 온난해졌으며 이 역시 겨울철 기온이 하강할 요인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해수면 온도는 한반도 겨울철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강수량을 많을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북극 해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2012년에는 북극 해빙이 관측사상 가장 적었는데 그해 겨울은 지난 30번의 겨울 중 가장 추웠습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을 보면 평년치를 벗어나고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이는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로 남하하기 좋은 조건이고 증발한 많은 수증기가 대륙에 많은 눈을 쌓이게 하여 대륙 고기압을 발달시키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북극 해빙의 면적을 보면 한반도 겨울철 기온을 하강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한반도 전체의 강수량은 적지만 서해안에는 많은 강수가 나타나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로 북극 진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극 진동은 음의 값도 양의 값도 아닌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500헥토파스칼 지위고도 편차를 보면 지난주부터 북동 태평양에 강한 블로킹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고 북반구에서 중위도 대기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최소 일주일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북극으로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중순 이후 성층권 극수용도리가 불안정해지고 북극 진동 지수는 음의 값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면 한기가 남하하는 지역에서는 긴 기간 동안 한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한반도 기온을 평년 대비 낮추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눈 덮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베리아 서부에는 평년보다 눈이 많이 덮여 있으며 중앙 시베리아 부근에는 평년보다 눈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한반도로부터 북서쪽 및 북북서쪽 방향에서 대륙 고기압이 평년 대비 약화되며 상층 고기압성 순환이 한반도 부근에서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티베트 고원에 많은 눈이 쌓여 있으며 편서풍으로 전파되는 주요 동부 대륙에서는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의 눈덮임은 11월과 12월의 기온을 평년 대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11월과 12월의 온대저기압의 잦은 통과로 강수량은 평년 대비 많아질 요인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층권 2년 주기 진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층권 2년 주기 진동은 성층권 상부에서부터 나타나며 점차 대륙권 상층까지도 전파가 됩니다. 현재 적도 부근 성층권 상층에서 평년 대비 동풍이 강화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한반도 겨울철 기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1990년대 이후인 최근에는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낮았던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 2012년에서 2013년 이 세 번의 겨울 모두 평년 대비 동풍이 강했습니다. 성층권 상부인 30헥토파스칼 면에서 중층인 50헥토파스칼 면으로 강한 동풍이 전파되는 것은 1, 2개월 이후의 일이므로 한반도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의 평년 대비 기온이 낮을 요인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후 예측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의 향후 1개월간 500헥토파스칼 지위고도 편차를 보면 1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바렌츠와 카라엘을 중심으로 북상한 난기가 정체하고 한반도 방향으로는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평년 대비 기온이 낮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지위고도 편차가 플러스 60 지오퍼테셔미터로 동서로 늘어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온난하고 평년보다 강수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에도 경향은 비슷하지만 서유럽 부근에 강한 상층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주기적으로 한기가 남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가 남아하는 시점에 공급되는 수증기와 큰 온도차로 많은 강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이후부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예측 모델은 12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이며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의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날씨의 변화폭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한반도가 겨울일 때 더 크게 작용하는데 시베리아에서 부는 찬 바람의 강도와 북서태평양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추가되면서 기온의 변동은 예년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 겨울철 기온 주기는 4만 4호는 줄어들고 이보다 긴 주기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이상 고온과 이상 저온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위를 바탕으로 겨울철의 전반적인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1월입니다. 11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이 우세하지만 한기가 남아할 때 기간은 짧으나 큰 폭으로 남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공급되는 많은 수증기와 저기압의 영향을 종종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12월을 보겠습니다. 한반도로 접근하는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동쪽으로 남하면서 지상 부근의 바람은 평년보다 동풍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사이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추세는 11월과 비슷합니다. 12월은 강수일수가 11월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부터 2월 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며 북극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 변동폭 또한 클 것으로 보입니다. 12월과 비슷하게 대륙고기압은 평년보다 동쪽으로 남할 것으로 보이며 종간 규모의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띠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